신장 숫자가 나빠지는 분들의 식탁에는 공통적으로 빠져 있는 게 있었습니다. 양파, 가지, 검은콩.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염증이 계속 쌓이고 산화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신장 필터가 서서히 망가집니다. 부종이 심해지고 밤잠을 자꾸 깨고 숫자가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단백질은 동물성으로만 채우면 노폐물이 쌓여서 신장이 과부하에 걸립니다. 결국 투석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길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만 식탁에 올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29년 동안 신장 대사와 식생활을 연구하며 수백 명의 식탁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중에서 숫자가 좋아진 분들의 공통점을 찾았어요. 특별한 약도 비싼 보충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양파, 가지, 검은콩. 이 세 가지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신장 대사와 식생활을 29년째 연구해온 윤재호 박사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만난 분들의 변화를 기록하고 추적하며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복잡한 식단 관리보다 이 세 가지 식재료를 매일 작은 접시로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변화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소금은 줄였는데 부종은 그대로고 물은 열심히 마시는데 밤에 자꾸 깨고 검사 숫자는 조금씩 나빠지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저도 처음에는 복잡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줄이고 저것도 늘리고 계산도 하고 기록도 하고. 그런데 현장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효과적인 건 간단했습니다. 양파, 가지, 검은콩. 이 세 가지를 매일 식탁에 올리는 것. 양파는 염증을 잡아주고, 가지는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검은콩은 식물성 단백질로 신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각각이 다른 방식으로 신장을 보호하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조리하고 하루 중 언제 먹으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특별한 요리 실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비싼 재료를 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동네 마트에서 살 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입니다. 29년 동안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이 세 가지로 완전히 달라진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숫자가 좋아지고 부종이 줄고 잠을 잘 자게 되고, 그 변화의 시작은 항상 작았어요. 양파 반 개, 가지 한 개, 검은콩 한 줌. 이렇게 시작한 분들이 석 달 뒤에는 완전히 다른 몸 상태를 경험하셨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물어봐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질문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72세 김미선님은 아침마다 발이 붓고 밤에 2번은 꼭 깨셨습니다. 소금도 줄이고 물도 조절했는데 큰 변화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딱 3가지만 제안했습니다. 양파 반 개를 볶아서 매일 먹고, 가지 한 개를 데쳐서 반찬으로 먹고, 흰밥에 검은콩을 섞어서 드시라고요. 한 달 뒤 양말 자국이 덜 남기 시작했고, 2달째부터는 밤잠이 끊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3가지 식재료를 바꿨을 뿐인데 몸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게 바로 제가 29년 동안 현장에서 확인한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것저것 다 신경 쓰는데 뭐가 효과가 있는 건지 모르겠고, 복잡한 식단 관리는 며칠 가다가 포기하게 되고, 저도 처음엔 환자분들한테 복잡한 식단표를 드렸어요. 이건 몇 그램, 저건 몇 칼로리, 이렇게요. 그런데 대부분 며칠 못 가더라고요. 너무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 양파, 가지, 검은콩 이 3가지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양파 반 개, 가지 한 개, 검은콩 한 줌. 이것만 매일 드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변화를 수도 없이 보았고, 실제로 어떤 음식이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작용하는지 29년간 기록하고 추적해 왔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올백세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 3가지가 신장을 지키는지 분명해집니다. 중간에 놓치시면 가장 중요한 조리법과 먹는 시간을 못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일주일 장보기 리스트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양파, 가지, 검은콩이 왜 신장을 지키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차근히 짚어볼게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이 세 가지 식재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염증 경로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PMC를 통해 계속 발표되고 있어요. 신장이 나빠지는 과정을 보면 염증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염증이 계속되면 신장 조직이 딱딱해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양파의 케르세틴은 바로 이 염증 신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68세 박영수님은 볶은 양파 반 개를 저녁마다 먹으며 석 달 만에 아침 부종이 확 줄었습니다. 이분은 생양파가 맵고 속이 쓰려서 먹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약불에 오래 볶아서 단맛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드셨죠. 올리브유 한 숟가락만 두르고 약불에 15분 정도 천천히 볶으면 양파가 황금색으로 변하면서 단맛이 나거든요. 양파를 이렇게 볶으면 매운맛이 사라지고 소화도 편해집니다. 위가 예민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양파 반 개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양파를 어떻게 먹으면 속이 편하셨나요? 생으로 드실 때 불편하셨다면 볶음으로 시작해보세요. 양파에는 케르세틴 외에도 황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거든요. 신장과 혈압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혈압이 높으면 신장에 부담이 가고 신장이 나빠지면 혈압이 더 오르는 악순환이 생기죠. 양파는 이 악순환을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74세 정춘자님은 양파를 껍질째 달려서 차로 마셨는데 처음엔 좋았다가 나중에 속이 쓰리더래요. 그래서 껍질차 대신 볶은 양파를 반찬으로 드시는 걸로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속도 편하고 꾸준히 드실 수 있었대요. 양파는 어떤 형태로든 좋지만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가지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특히 보라색 껍질 부분에 많이 들어있어요. 안토시아닌은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바이오메드 센트럴과 PMC를 통해 여러 차례 보고됐습니다. 신장은 산화 스트레스에 아주 취약한 장기거든요. 우리 몸에서 혈액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다 보니 활성산소에 계속 노출되는 거예요. 가지의 안토시아닌은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신장의 역과 기능이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지는 기름을 많이 먹는 채소라서 조리법이 중요해요. 기름에 튀기거나 볶으면 칼로리가 높아지고 소화도 부담스럽거든요. 66세 김정호님은 가지를 데쳐서 들깨가루로 무친 걸 저녁마다 드셨습니다. 가지 한 개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끓는 물에 3분 정도 데치면 부드러워져요. 거기에 들깨가루 한 숟가락, 다진 마늘 조금, 참기름 약간만 넣어서 무치면 맛있는 반찬이 됩니다. 소금은 거의 안 넣어도 들깨 향이 있어서 맛있어요. 가지를 데치면 칼륨이 물에 빠져나갑니다. 칼륨 관리가 필요한 분들한테는 이게 장점이에요. 안토시아닌은 열에 강해서 데쳐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데친 가지가 생으로 먹는 것보다 오히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가지나물을 만들 때는 데친 물을 버리고 찬물에 한번 헹궈주세요. 그러면 칼륨이 더 줄어듭니다. 70세 박미자님은 가지를 된장국에 넣어 드셨는데 칼륨 때문에 걱정이 되셨대요. 그래서 가지를 먼저 데쳐서 물을 버린 다음 된장국에 넣는 방식으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안심하고 드실 수 있었고 맛도 부드럽고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라색 채소 중에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가지가 부담스러우면 흑미밥으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가지의 안토시아닌은 염증 경로도 조절합니다. 양파의 케르세틴이 염증 신호를 줄인다면 가지의 안토시아닌은 염증으로 생긴 손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파와 가지를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염증을 예방하고 하나는 손상을 회복하는 거죠.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신장이 안 좋을 때는 단백질 종류가 중요해요.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몸속에서 산성 노폐물이 많이 생기거든요. 신장은 이 노폐물을 걸러내야 하니까 부담이 커지는 거죠. 식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사가 진행 위험을 낮추고
장내 환경을 개선했다는 연구가 PMC와 SCIENCDIRECT를 통해 여러 차례 발표됐습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면서 필수 아미노산도 골고루 들어있어요. 게다가 안토시아닌도 함께 들어있어서 가지와 비슷한 항산화 효과도 있습니다. 71세 이성우님은 흰밥을 검은 콩밥으로 바꾸고 석 달 만에 피로감이 확 줄었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고기를 좋아하셨는데 신장 숫자가 안 좋아지면서 단백질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셨대요. 그런데 고기를 줄이니까 힘이 없고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검은 콩밥을 추천드렸죠. 흰쌀에 검은 콩을 20% 정도 섞어서 지으면 됩니다. 검은 콩은 미리 물에 불려두면 좋아요. 3시간 정도 불리면 부드러워져서 밥과 함께 지었을 때 식감이 좋습니다. 밥솥에 쌀과 검은 콩을 4:1 비율로 넣고 평소처럼 물을 부어서 지으면 돼요. 검은 콩밥을 드시면 단백질 섭취는 유지하면서 신장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고기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고기는 손바닥 크기로 조절하고 검은 콩밥으로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는 거죠. 요산 관리가 필요한 분은 양을 천천히 늘리세요. 처음부터 많이 드시면 요산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금씩 적응시키는 게 좋습니다. 73세 정문호님은 검은 콩을 따로 삶아서 샐러드에 넣어 드셨습니다. 밥에 섞는 게 익숙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검은 콩을 삶아서 냉장 보관해 두고 매일 샐러드나 나물에 한 줌씩 넣어 드셨어요.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꼭 밥에 섞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먹기 편한 방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검은 콩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게 신장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독소가 많이 생기고 이 독소가 혈액을 타고 신장으로 가거든요. 신장이 이걸 걸러내느라 부담이 커지는 거죠. 검은 콩의 식이섬유는 장을 깨끗하게 해서 신장 부담을 간접적으로 줄여줍니다. 오늘 식탁에서 동물성과 식물성 비율은 어느 쪽이 높나요?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고기만 먹으면 신장 부담이 크고 채소만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해지거든요. 검은 콩은 이 균형을 맞춰주는 완벽한 식재료입니다. 양파, 가지, 검은 콩. 이 세 가지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신장을 보호합니다. 양파는 염증을 줄이고 가지는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검은 콩은 단백질 부담을 줄여주죠. 세 가지를 함께 먹으면 삼중 보호막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만 먹어도 좋지만 세 가지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몇 배로 커집니다. 69세 최은자님은 이 세 가지를 꾸준히 드시며 3개월 만에 EGFR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평범한 식재료로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반신반의 하셨대요. 그런데 한 달 뒤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고 2달 뒤 부종이 줄었고 3달 뒤 검사에서 숫자가 좋아진 걸 확인하셨어요. 짠맛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양파, 가지, 검은 콩을 먹더라도 소금을 많이 먹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국과 찌개는 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젓갈과 김치는 횟수를 줄이고 다시마와 표고버섯으로 감칠맛을 채우세요. 양파를 볶을 때도 소금 대신 양파 자체의 단맛으로 맛을 내는 거예요. 물은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신장이 한꺼번에 처리해야 해서 부담이 되거든요. 아침 한 잔, 식사 전후 소량, 오후 늦게는 과음을 피하는 방식으로 드세요. 소변색이 연한 노란색이면 적정합니다. 너무 진하면 수분이 부족한 거고 너무 맑으면 과한 거예요. 가정 혈압과 체중, 주간 식단을 간단히 기록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휴대폰 메모에 하루 3줄만 적으면 됩니다. 아침 혈압, 저녁 체중, 오늘 먹은 주요 메뉴. 이렇게 적어두면 한 달 뒤에 패턴이 보여요. 양파, 가지, 검은 콩을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이 세 가지를 일상에 녹이는 구체적인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보기부터 조리까지 하나하나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은 검은 콩밥으로 시작하세요. 전날 저녁에 검은 콩을 불려두면 아침에 밥 짓기가 쉽습니다. 검은 콩을 3시간 정도 물에 담가두면 알이 통통해지고 부드러워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솥에 쌀 4컵, 불린 검은 콩 1컵을 넣고 평소처럼 물을 부어서 지으면 됩니다. 30분이면 완성되죠.
검은 콩밥 반 공기에 된장국을 곁들이면 든든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된장국에는 가지를 넣어보세요. 가지 반 개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먼저 끓는 물에 데친 다음 된장국에 넣으면 칼륨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가지가 국물에 부드럽게 익으면 식감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아침 반찬으로는 전날 볶아둔 양파를 작은 접시에 담아 드세요. 양파는 한 번에 여러 개를 볶아서 냉장 보관해 두면 편해요. 양파 3개를 한꺼번에 볶아두면 3일 정도 먹을 수 있거든요. 아침마다 조리할 필요 없이 냉장고에서 꺼내서 데우기만 하면 됩니다. 아침 식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3가지가 모두 올라가는 겁니다. 검은 콩밥, 가지 된장국, 볶은 양파. 이렇게만 차려도 신장을 보호하는 완벽한 아침이 돼요. 여기에 김치나 나물 하나 정도 추가하시면 충분합니다. 복잡하게 여러 반찬 준비할 필요 없어요. 점심은 외식을 하시더라도 이 3가지를 의식하세요. 식당에서 검은 콩밥을 주문하시거나 잡곡밥에 콩이 들어있는 걸 선택하세요. 요즘은 많은 식당에서 잡곡밥을 제공하거든요. 반찬으로 나물이 나오면 가지나물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외식할 때 양파는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밥, 찌개, 볶음 요리 대부분에 양파가 들어가죠. 그러니 점심에는 양파를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 국물과 소스를 절반만 드세요. 짠맛을 줄이는 게 이 3가지만큼 중요하거든요. 집에서 점심을 드신다면 검은 콩밥에 가지볶음을 해보세요. 가지 1개를 반달 모양으로 썰어서 올리브유를 살짝 두른 팬에 볶으면 됩니다. 마늘 다진 것 조금 넣고 간장 반 숟가락, 참기름 몇 방울만 넣으면 맛있는 반찬이 완성돼요. 소금은 넣지 마세요. 간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점심 후 간식으로 삶은 검은 콩을 한 줌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검은 콩을 미리 삶아서 작은 통에 담아두면 출근하실 때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오후에 출출할 때 과자 대신 검은 콩 한 줌을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단백질 보충도 되고 일석이조입니다. 저녁은 하루 중 가장 여유롭게 이 3가지를 챙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녁 식탁에는 양파, 가지, 검은 콩이 모두 올라가야 해요. 검은 콩밥은 기본이고 볶은 양파와 가지나물을 함께 차리세요. 여기에 생선 한 토막이나 두부 반모를 추가하시면 완벽한 저녁 식사가 됩니다. 저녁 식사량은 아침이나 점심보다 적게 드세요. 저녁을 과식하면 다음날 아침에 부종이 생기기 쉽거든요. 채소 반, 곡물 반, 단백질 손바닥 크기. 이 비율을 지키시면 됩니다. 접시를 보면 한눈에 비율이 보이죠. 가지나 양파 같은 채소가 접시의 절반을 차지하면 됩니다.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조금씩만 드세요. 과한 수분은 밤잠을 깨우거든요. 자기 전에 목이 마르면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만 마시세요. 양파나 가지에도 수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저녁을 잘 드시면 갈증이 심하지 않을 거예요. 장보기는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파는 망으로 사시고 가지는 5개 정도, 검은 콩은 1kg 한 봉지 사세요. 이 정도면 일주일 동안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양파와 검은 콩은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가지는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장을 보실 때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검은 콩을 살 때 국산인지 확인하시고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검은 콩을 고르세요. 요즘은 검은 콩에 설탕이나 소금을 넣어서 파는 제품도 있거든요. 그런 건 피하시고 그냥 검은 콩만 들어있는 걸 사세요. 조리는 주말에 한 번에 하시면 편합니다. 일요일 오후에 시간을 내서 양파 5개를 한꺼번에 볶아두세요. 볶은 양파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어요. 가지도 3개 정도 데쳐서 냉장 보관해두면 평일에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은 일요일 저녁에 물에 담가 두었다가 월요일 아침부터 밥에 섞어 지으세요. 매번 불리기 귀찮으시면 한 번에 많이 불려서 삶은 다음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셔도 됩니다. 냉동 검은 콩은 해동 없이 바로 밥에 넣어서 지으면 돼요. 조리할 때 기름과 소금은 최소로 쓰세요. 양파는 올리브유 한 숟가락만 넣고 약불에 천천히 볶으면 자체 단맛이 나서 소금이 필요 없어요. 가지는 데쳐서 무치면 기름이 거의 안 들어가죠. 검은 콩밥은 어차피 밥솥에 지으니까 기름이 필요 없고요. 가족이 함께 드신다면 온 가족 식탁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특별히 환자식을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양파, 가지, 검은 콩을 먹는 거예요. 사실 이 3가지는 누구한테나 좋은 식재료거든요.
신장이 안 좋은 분만 드실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소량으로 준비하세요. 양파 1개, 가지 1개, 검은 콩 1줌. 이 정도만 준비해도 3일은 먹을 수 있어요. 혼밥일수록 간이 세지기 쉬우니까 더 신경 써서 싱겁게 드세요. 외로움에 짠 음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록은 간단하게 하세요. 휴대폰 메모장에 오늘 양파, 가지, 검은 콩을 먹었는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3개만 그려두는 거예요. 양파 동그라미, 가지 동그라미, 검은 콩 동그라미. 3개 다 채워지면 오늘 완벽하게 실천한 거죠. 한 달 뒤에 이 기록을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3가지를 다 먹은 날이 며칠이고 못 먹은 날이 며칠인지, 그리고 몸 상태도 함께 적어두세요. 부종 있음 없음, 잠 잘 잤음 못 잤음, 이 정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 3가지를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 몸이 어떻게 다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바로 시작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확인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양파, 가지, 검은 콩. 이 3가지만 꾸준히 먹어도 신장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잡한 식단 관리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에요. 동네 마트에서 살 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 3가지입니다. 양파는 염증을 잡아주고, 가지는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로 신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각각이 다른 방식으로 신장을 보호하기 때문에 3가지를 함께 먹으면 3중 보호막이 생기는 겁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염증이 계속되고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고 단백질 노폐물이 쌓이면서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부종이 심해지고 밤잠이 자꾸 깨고 숫자가 나빠지고 결국에는 투석까지 갈 수 있어요. 제가 29년 동안 봐온 케이스 중에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염증이 줄고 산화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신장 부담이 줄면서 기능이 유지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양말 자국이 덜 남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검사 숫자도 안정되죠. 김미선님처럼, 박영수님처럼, 이성우님처럼 말이에요. 이분들이 특별한 걸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양파, 가지, 검은 콩을 꾸준히 드셨을 뿐이에요. 1달, 2달, 석 달 계속 드시니까 몸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작은 변화예요. 아침에 조금 덜 붓는 것 같고 밤에 한 번 덜 깨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계속 이어지면 확실한 변화가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장보기입니다. 이 영상 끝나고 바로 마트에 가세요. 양파 1망, 가지 5개, 검은 콩 1봉지. 이 3가지를 카트에 담으세요. 총 금액이 10,000원도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집에 오셔서 바로 준비하세요. 양파 3개는 볶아서 밀폐용기에 담고, 가지 3개는 데쳐서 냉장 보관하고, 검은 콩은 물에 담가서 내일 아침 밥에 넣으세요. 이 준비만 해두면 일주일 내내 자동으로 신장 보호 식탁이 차려집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검은 콩밥 반 공기, 가지 된장국 1그릇, 볶은 양파 작은 접시. 이렇게 차려서 드시는 거예요. 점심에는 외식하시더라도 잡곡밥을 선택하시고 저녁에는 다시 이 3가지를 챙기세요. 일주일만 이렇게 드셔보세요. 일주일 뒤에 몸이 어떤지 확인해 보세요. 아침 부종은 어떤지, 밤잠은 잘 자는지, 소변은 어떤지 변화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1달, 2달, 석 달 계속 이어가시는 거죠. 석 달 뒤에 검사 받으실 때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좋아져 있을 겁니다. 29년 동안 제가 확인한 결과 양파, 가지, 검은 콩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예외 없이 좋아지셨어요. 숫자가 좋아지고 증상이 줄고 삶의 질이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 3가지만 식탁에 올리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정 기록표를 보여드리며 숫자를 해석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압, 체중, 소변 색깔, 부종 정도를 어떻게 기록하고 이 기록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기록이 있으면 내 몸의 변화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양파, 가지, 검은 콩 중에서 어떤 걸 가장 먼저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을 들려주세요.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